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퇴근길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 노미네이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죠. 올 한 해 국위선양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국민들 걱정 더하고 있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보고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이었다가 IMF 외환위기와 함께 부침을 겪고 해외 청년 사업가 양성에 힘을 써온 김 전 회장, 그의 발자취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고 평가받는데요. 마지막까지 고구마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산안 처리되나요, 오늘 중으로?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네.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네. 방송하는 시간에도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실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네네.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그 의장실 안에서 여야 원내대표들, 3당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예결위 간사들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도 없고. 저도 좀 전까지 거기 네. 있다가 아, 네네네. 지금 좀 소문은 뭐 있어요. 네. 뭐 일단 두 갈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결국 한국당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과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지금 원래 기존에 하던 4+1 네. 그 협의체에서 만든 안대로 간다. 이럴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국당과 극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제 막판에 수정 작업을 급하게 하는 경우가 네네. 있는데 좀 역설적인 게 만약에 한국당과 협의가 잘 되면 오늘 안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특히 한국당이 뭐 요구하는 게 몇천억 규모가 아니고 네네. 원래 4+1 협의체에서 만들었던 게 한 총액 한 1.2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6조를 깎고 4.8조를 증액해서 네. 정부안 대비 1.2조 정도를 감액하는 거였는데 네네. 한국당에서는 뭐 최소 3, 4조 정도는 깎아야 된다. 이건 오늘 새벽까지 얘기고 물론 그 이후에 확인되지 않은 거기서 조금 더 낮춰줬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뭐 몇 조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이랑 협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면 아마 오늘 중 처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내일 임시국회를 11일 날 연다고 했으니까 내일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스스로 세웠던 이제 원칙에도 좀 어긋나고 이를테면 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기국회를 넘기는 건 매우 잘못된 거다. 이건 국회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잘못된 행동을 그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오늘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잡혀있기 네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엔 차수 변경도 안 돼서 결국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는 그렇군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뭐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내일로 가든지 해결은 되기는 될 것 같네요. 오늘과 내일이냐 그 차이지만. 예, 시간적으로는 오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내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될 가능성이 네. 더 높다. 그럼 예산안 처리는 그렇다고 치고 오늘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아이들 법안, 민생 법안들, 뭐 민식이법 통과해서 민식이 부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오늘 안건이 한 200여 개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딱 16건만 처리가 됐어요. 네. 그게 국가인권위원 선출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귀에 익으실 민식이법 하준이법 네네네. 요 법이 있고 그리고는 뭐 국군 파병 연장 동의안 4건 그리고 뭐 스위스,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과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약 조약을 맺은 게 있는데 네. 그거 비준 동의안이 한 8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법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3개밖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 아이들 이름이 지금 네네. 들어가 있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충남 네. 아산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 따서 만든 법이잖아요. 네. 이게 2가지 법안으로 이게 처리가 됐어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게 2건이 처리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 CCTV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을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네. 중요한 게 이런 처벌 조항,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같은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이 돼요. 네네. 6개월 유기간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냐면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네. 기자들과 만나서 네네. 호소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이걸 자세하게 안 써주니까 무조건 무기까지 처해지게 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댓글이 많았대요. 뭐 양형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세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언론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해 달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 이런 네네. 경우가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그렇군요. 드렸습니다. 네,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됐나요? 유치원 3법은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 237번, 238번, 239번. 아.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앞에 법안 200개 정도를 다 처리해야 네. 뒤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그게 예산안보다 더 뒤에 있거든요. 그럼 오늘 내천에 네. 처리가 되긴 좀 힘들겠네요. 이 유치원 3법도. 쉽지가 않아 보이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네. 처리하겠다고 민생법안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회의장에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은 확실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대상 법안이 맞고요. 네. 이제 앞에 뭐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는 당신들이 필리버스터에서 처리 못했다, 아니 우리는 민식이법에는 건 적 없다 이런 공방이 있었지만 네. 유치원 3법은 확실하게 건 법이 맞고 네. 그 오늘 오전에도 이제 기자들이 한국당 원내 지도부에 이거 패스트트랙 유치원법에 필리버스터를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럼 뭐 할 생각이 있는 거군요. 논의해 봐야 한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김재원 의원이 스팸 자꾸 넣으면 삭감한다고 했던 그 어린이집 급식비.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좀 전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직은. 정확한 거는 이제 올라와봐야 알겠는데 일부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이 있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제 1,745원이었는데 이걸 한 2,500원, 2,600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이 학부모 단체, 네네. 정치하는 엄마 이런 단체 요구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올라가 있는 안에서는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아주 소폭 인상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뭐 예산은 어떻게든 처리가 되지 않겠나라고들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실제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한가요? 이거는 이제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거제도가 되는데 네. 일단 4+1 협의체로 네. 이제 밀어붙인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또 한국당 측에서 뭐 어떤 안을 내놓을지 모르는 거고 민주당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어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50+50.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연동 비례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나 다른 좀 작은 정당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 그 예산안 처리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했다 막 이런 거요. 함께 손잡고 다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왜냐하면 또 두 정당이 큰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군소 정당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합의되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네네.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다른 정당은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아니 뭐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은 그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거에 타격을 받는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네, 없겠죠. 네. 민주당이든 뭐 어느 당이든 그렇습니다. 간에.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네. 뭐 비례성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 수준으로 지역구에서 막 압승을 하면 오히려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비례를 못 하나도 못 가져가는 네, 상황이 생기게 되는 뭐 거죠.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말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심재철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앞에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복잡한데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그냥 시간만 보면 원래 9일 어제 본회의에서 그 예산안과 패스트 3법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가 그게 오늘로 미뤄졌고 오늘 오전에서 다시 2시로 미뤄졌고 네. 잘못하면 또 내일로 밀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어떤 작전인지 이게 뭐 의도적인 건지 이런 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발휘가 되고 있는 거죠. 효과가. 민주당 내에서 제가 취재해 보면 몇몇 의원들은 말렸다라는 얘기 좀 해요. 그래요? 한국당 심재철, 김재원 이 두 의원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심재철 의원이 어제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해 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총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이게 나경원 대표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당하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당했다. 좀 더 면밀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새로 네. 뽑힌 이거 뭐. 그러니까 사실 한국당의 진짜 노림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랑 공수처법 네, 그렇죠. 이 법에 대한 예. 협상이기 네네. 때문에 결국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협의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를 들어 오늘 자정을 넘긴다. 네. 그러면 원래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원래 차수 변경을 해서 11일에 본회의를 한 번 하면 지금 새벽에 했는데 그럼 뭐 자고 와서 그날 오전이나 오후 중에 다시 할 수 있냐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루 이상은 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계속 밀리게 되면은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뭐 연말도 연말인데요. 일단 12월 17일이 그 예비 후보. 총선 예. 예비후보자 등록 네네, 기준일이어서요. 뭐 이렇게 하루씩 밀리다 보면은 좀 이렇게 밀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불안감들이 좀 한국당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넘기자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시간을 끌면서 4+1 협의체 거기에 빈틈을 좀 노려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쪽 팀의 이제 균열을 노리고서는 지금 그럴 갑니다.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나 그렇죠. 다른 이제 정당 생각해보면 불만이 많잖아요. 이제 원래 어제 합의했던 내용이 원래 금요일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그렇죠. 한번 예. 흔들어서 깼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원래 금요일에 합의가 됐어야 됐던 게 주말을 넘겼고 다시 월요일을 할 다음 날 하기로 했고 화요일이 되니까 다시 또 수요일에 한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수싸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국회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예산안 같은 경우도 4+1 그 협의체 안대로 안 가고 또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간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패스트트랙 이 법안들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중대한 뭐 결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겠지만은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끌려갈 수만은 없다라는 그렇죠. 그 의지의 예, 표현으로 예. 한 게 지금 4+1 협의체가 무산된 게 아니고 그게 여전히 살아있고 한국당과 협상이 오늘 잘 할 안 거다. 되면 이걸로 네. 그대로 올려서 밀어붙일 거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 있죠.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살라미 전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소세지. 이탈리안 소세지. 이인영 네. 원내대표는 깍두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살라미든 깍두기든 얇게 잘 잘라가지고 이 법안 어떻게 스팸 정도로 처리할지 아예 무채라고 승채라고 네, 말씀하시. 전략을 잘 짜야 될 알겠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소식 들어봤고요.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김진표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추미애 의원은 법무장관 지명이 됐고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 김진표 의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의원실 분위기는 제가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실 네. 취재했을 때처럼 뭐 별 얘기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잠시 전에 네. 방금 김진표 의원하고 직접 통화 못하고 네네. 다른 의원을 통해서 간접 통화를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그 의원을 뭔지 통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화는 뭔가 한 네, 것 그 같아요. 취재하려고 그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옆에 김진표 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본회의장 안에 있으니까. 아, 옆에? 네, 그래서 김진표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래 본회의한테 물어보지 그러면서 대표님 총리 언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표 의원 답이 1년 후에 갈 거예요. 뭐 이렇게. 1년 후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얘기인가요 대답을 혹시? 제대로 안 한 거죠. 1년 후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 그 간접 통화하게 준 그 의원은 일주일 안에 간다는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인데 네네. 아예 뭐 총리행 여기에 이제 가능성을 닫아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칭찬을 했다. 그러면은 청문회는 좀 쉽게 통과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무성 전 의원은 아니고 전 새누리당 대표가 네. 이제 어제 김무성 의원이 죄송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일각에서는 네. 뭐 아니 김무성 의원이 찬성하는 총리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반응이 실제로 없진 않습니다. 뭐 제 얘기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고. 뭐 네네. 민노총 이런 쪽에서 사실 반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 참여연대나 이런. 그렇죠. 뭐 참여연대 논평을 보면 이제 뭐 혁신 공정과 거리가 멀다, 소득주도 성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대척점에 있어서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또 민주노총 역시 지난 3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해서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모습을까지 보였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김진표 의원 기독교인 정체성이 좀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딱 정말 눈앞에서 본 얘기인데 2012년 12월 13일에 당시 2012년 대선 때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선 캠프 종교특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종교특별본부장. 뭐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가 하필 점심시간이어서 기자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네. 제가 그 기사를 처음 썼는데 그때부터 반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토론회 때 뭐 동성 결혼 찬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뭐 정부의 정체성은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지난 대선 때도 네. 그렇고 당선 후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네. 뭐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혼은 지금 사회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네. 문제다. 요건데요. 네네.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게 허용하고 말 문제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갖가지 비난이 쇄도했었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진표 총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얘기가 좀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해지면서 나온 대체 인물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어떻게? 네. 글쎄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5선인데 네. 3선의 김현미 의원이 총리? 그건 맞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보이네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상황을 봐라.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설마 청와대가 총리를 지명하겠냐 총리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어쨌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거나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메시지를 주는 면에서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추미애 장관, 김현미 총리 이 그림은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하고 뭐 실제로 뭐 유은혜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 때 복귀하는 멤버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근데 지금 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 쪽이잖아요. 네. 거의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고향시민인데요. 아 정말요? 안 좋긴 합니다 사실.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는 세입자라서 네네. 이제 입장이 좀 다른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사람 그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좋고 사실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선 집값이 좀 싸지니까 좋고 가지신 분들은 자기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네. 또 표심도 움직이고 뭐 그런 법이죠. 다음 소식 짧게 전해보도록 하죠. 춘천시장이 관용차에 고급 안마 기능 의자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게 관용차에 설치가 가능하네요. 몰랐는데. 네, 이런 기능이 포함된 시트가 있다고 해요. 뭐 저는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이 특정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승합차처럼 좀 큰 그러니까 리무진, 승합차 리무진 뭐 이런 네네. 겁니다. 이게 연예인 차라고도 우리가 네, 뭐 그런 스타일의 리무진인데 5,500만 원을 들여서 구매를 했어요. 춘천시 이재수 시장이 탈 차량을. 네, 차량에 안마 기능이 포함된 1,480만 원짜리 시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7천만 원 되는 거네요. 합해갖고. 그렇죠. 이를 두고 춘천시 의회에서 뭐 세금 낭비다, 과잉 의전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재수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고요. 평소 장거리 이동 시에 승합차를 이용해 왔는데 장거리 출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차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불법 개조란 사실을 보고를 통해 알게 돼 분명히 거부하고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춘천시 책임자로서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 번도 안 탔으면 그건 뭐예요? 왜 한 거예요 도대체? 돈만 낭비하고. 지금까지 안 탄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탈 수는 있겠죠. 이게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뭐 허리가 아픈 거는 운전하시는 분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안마 기능은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건 조금 눈살이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관용차가 다 관용차니까는 시민의 세금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돈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이게 아마 예산이 좀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 시의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들여다본 모양인데 평소에는 이런 거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관용차를 사적 업무에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정말 뭐 운전기사가 양심 고백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작년 재작년 이럴 때 국회의원들 친인척 운전기사 채용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친인척이든 뭐 아니면 뭐 후배든 자기랑 이제 친밀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뽑는 게 이제 그런 자기 동선 같은 게 이제 밝혀지면 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군요. 잘 하셔야죠. 관용차인데. 그러니까 뭐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작년에 당시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관용차 타고 목욕탕을 업무 시간에 갔다고 적발이 된 경우도 심지어 있었고. 업무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뭐 새벽에 헬스장 갈 때
관용차를 탔어요. 그거는 운전 기사분이 하셨을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기사를 5시 불러서 반에 헬스장을 일어나서 가요? 준비해서 6시 반에 태우고 헬스장 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갑자기 화가 나네. 이창희 시장은 당시 시장이고 그때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탈락해가지고 네, 당시 지금 작년 바뀌었어요. 작년 당시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내일은 충남, 세종시, 대구, 부산, 강원, 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관련 서울시에서 공지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요. 서울시 산하 공공주차장은 폐쇄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이 되고요.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제한 제외 또는 유예 대상 차량은 기존에 배포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전주현 캐스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요청으로 원래 10일에 원래 인권 관련 문제를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네. 11일에 공개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문제 그리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10일에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서 안보리 하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권 토의 대신에 하루 날짜를 미루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반도에 관한 최신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다. 미국 국무부가 밝혔고요. 네.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랑 관련해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게 2017년 12월 이후에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 태도에서 좀 변화한 자세고 구두 경고를 넘어서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정황 같은 정보를 제시하면서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관련 대응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뭐 속보가 나오면은 네. 내일 정도쯤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데 네. 중국 베이징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네. 거기서 스모그가 최악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넘어오니까요. 넘어오죠. 네. 이게 겨울 되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베이징에서 8일 오전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공기질 지수 200 이상의 짙은 스모그가 발생을 했는데요. 200 이상이면 중국 수치 기준으로 상당한 오염 수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아하. 기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베이징 도심이 230, 베이징 전역이 200을 넘겼는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베이징 전역에 안개주의보까지 발효돼서 가시거리가 500m를 기록했다가 오늘 정오쯤에 바람이 불면서 이건 해제가 됐고요. 스모그가 얼마나 심했냐면 어제 저녁 10시쯤에는 베이징 근교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안 비행기도 보이니까요. 잘 그럼 못 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베이성 같은 중국 46개 지역에 공기 오염 경보가 어제부터 발령됐고요. 텐진과 허베이성 등 38개 지역에는 오렌지 경보, 8개 지역에는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타격을 받잖아요. 네네, 그럼 뭐 내일은 더 그렇습니다. 심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 베이징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서 베이징의 날씨는 대기질은 오늘부터 점점 개선될 거예요. 앞으로 나아지는데 그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게 한국으로? 남하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내일 오전쯤에는 우리 하늘은 더 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위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3만 3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대기가 우리도 정체가 돼 있고 그리고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따뜻한 서풍 남서풍을 타고 계속 고농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계속 여기 있는 거네요. 네, 정체가 되는 거죠.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뭐 좀 희석돼서 들어오기는 해도 지금 국내 대기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서 마스크가 그렇게 다양하게 발매되고 있다고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목에 걸고 다니는 공기청정기가 나왔대요. 목에 걸고 다니는? 네, 조그만 걸로. 그래서 아예 실제 공기청정기를 축소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제품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중국의 유명한 쇼핑몰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불편하게 판매가 팔린다.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방독면처럼 얼굴 전체를 막는 오토바이 헬멧형 마스크가 있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한 것 같은 마스크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강아지들도 그대로 마시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네,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 코에 씌우는 강아지 전용 마스크도 판매가 되고 있고 사실 마스크 착용이 조금 불편하긴 하잖아요. 네. 호흡도 그렇고 그래서 외관상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콧구멍에만 끼는 미세먼지 필터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워싱턴 포스트지 소식으로 가볼게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조작된 것이었다.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아 갖고서는 미국의 뭐 무고한 군인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담긴 리포트가 있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정부가 아프간전에 직접 관여했던 고위 당국자, 군장교, 외교관 등을 인터뷰해서 작성한 자료를 정보 공개 소송을 오래 벌인 끝에 결국 입수를 해냈습니다. 2,000쪽 분량의 미공개 자료가 있고요. 네네. 400여 개가 넘는 인터뷰 녹취록, 녹음 파일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아프간전의 진실을 폭로하겠다라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점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발표하면서 전쟁을 장밋빛으로 포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 가지고 네. 했었던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펜타곤 문서. 펜타곤 문서. 네네. 그래서 그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더 포스트라고. 아, 네네네. 네, 탐 행스하고 메릴 스트립 나오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뉴욕 타임즈에서 먼저 하던 거를 네. 워싱턴 포스트가 받아갖고선 같이 해서 그 당시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약간 지역 일간지 같은 거에서 전국적인 일간지로 확 뜨는 그런 네. 계기가 됐었거든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프간 문서다. 그게 이제 네. 펜타곤 문서였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프간전의 성과를 포장하면서 대중의 인식을 호도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 수치를 왜곡하고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축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프간 또 미국에서 거짓된 내용의 성명들이 발표됐다. 이런 증언도 담겼다고 합니다. 하긴 그러고선 탈레반이 정말 사라지고 축출됐나 네. 했는데 다시금 와갖고서는 또 잡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탈레반이 그렇게 생명력이 길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정말로 격파를 다 했었던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지금 18년째 전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됐군요. 네. 벌써. 근데 지금 정작 현장의 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9.11 이후에 시작이 된 건데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 때문에 전쟁을 하나 근본적인 이해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적인 현대 국가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낭비했다라면서 실패를 인정한 증언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글쎄 뭐 어느 정도 이게 폭발력이 있을지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정말 평화로운 곳인데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에 있는 화이트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전 뉴질랜드 그 수도만 가봤고 잘 모르는데. 네, 가끔씩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나라기도 하죠. 네네. 이번에는 화이트섬의 화산이 세 번에 걸쳐 분출이 됐는데 화산이 분출되면서 뜨거운 화산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게 화산재가 뿜어져 네네. 나오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지금까지는 현재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이 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출 당시에 섬에는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워낙 작기도 하니까. 그래서 50명 정도의 관광객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생존자들 중에 지금 신체의 90%의 화상을 입은 중상자가 있답니다. 그런 중상자들도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화산재가 섬 전체를 뒤덮은 상황이라 구조 작업을 하러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쯤 거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생존자가 화이트 섬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신혼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한 그런 네. 커플도 있다라는 뉴스도 봤는데 근데 보통 이런 일 있으면 좀 사전에 감지하고
네. 그러지 않나요? 전혀 몰랐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디언지가 왜 몰랐을까라는 네. 걸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화산 분화가 증기 분화였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를 그게 내놨어요. 뭘까요? 화산 분화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집안에 균열이 생겼다거나 네. 아니면 마그마의 분화 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화이트선 분화는 마그마가 직접 터져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그마로 과열된 지하 수계의 증기가 네네. 폭발을 해서 이번에 분화가 발생을 한 건데 이 경우에는 마그마가 분화했을 때보다 사전에 감지를 한다든가 추적하기가 어렵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증기라든가 화산재 분출 같은 분화의 전조 증상들이 워낙 있는데 네네. 마그마가 직접 나올 경우에는 그걸 당국이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재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더 폭발하고 분출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뉴질랜드 지구과학 연구소 측은 비슷한 규모의 화산 분출이 24시간 내에 다시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50% 정도다. 이런 경고를 또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금 지진도 발생을 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광객들은 많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들으셨죠? 네, 뉴질랜드 혹시 관광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